은셀. 안녕하세요, 은셀입니다. 오늘의 썰 ASMR의 주제는 자존감입니다. 참 많은 젤리분들께서 은젤님은 어떻게 자존감을 관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수시로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지만 저의 관리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자존감 관리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저는 자존감을 절대 존재와 연결을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성취와 연결이 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취라는 건 나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운이 좋거나 그러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존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타고난 나의 목소리, 내가 타고난 나의 말투, 내가 타고난 나의 바꿀 수 없는 성격,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해서 성취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성질의 것을 자존감으로 연결을 짓게 되면 그건 정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재에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끔은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나의 존재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먹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이 존재적인 면을 가지고 자존감을 깎으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와 같이 일했던 분이었는데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것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저라는 사람의 존재에서 찾는 거예요. 저의 말투, 저의 목소리, 저의 전반적인 매력,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너의 모습을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전에 없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병원을 다닐 만큼 몸이 아주 많이 나빠졌었어요. 존재와 자존감을 연결하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때 저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매일매일 그 사람과 마주쳐야만 하는 상황이 있고 그 사람이 끊임없이 자존감을 깎아내린다면 나도 모르게 나의 존재에 의구심을 품게 돼요. 나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나? 내가 잘못되게 살았나? 이렇게 되는 순간 정말 너무 슬프고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회복하기도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었는데 이것에서 누군가 자꾸 주변에서 문제를 삼고 넌 잘못된 존재야 라는 식으로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런 경우는 그 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 사람에게서 내가 도망치지 않는 이상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 나의 내면적인 승리, 정신 승리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첫 번째 팁은 자존감은 존재와 연결을 짓지 말되 주변에 그렇게 해서 나를 괴롭히는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라. 반드시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도망치라. 저는 그래서 당시에 그때 함께 일하던 그분과 결국은 갈라서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당시 그 상황을 겪고 있을 때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역시
나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비로소. 두 번째, 자존감을 좌우하는 성취의 기준은 내가 정해라. 나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역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 기준을 명확하게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자존감 관리가 훨씬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삶의 모습,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은 남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자존감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과 동떨어져서 내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반성해야겠다, 더 나아져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준이 남의 것이고 남의 기대일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의 기대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에게 어떤 기준이나 기대,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 한 명일까요? 어떻게 그 수많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고 기준에 맞추고 그것에 미달할 때마다 나의 자존감이 흔들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팁은 나의 자존감을 좌우하는 기준을 내가 정하도록 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내가 정하는 자존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 있잖아요. 내 기대와 내 목표가 너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자존감은 수시로 떨어지게 됩니다. 혹시 나의 기준이 내 스스로의 기대가 너무 높진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멋진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도달하기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향해 달려가는 과정 전체에서 내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 기대나 내 목표가 내 능력을 너무 웃도는 것이 아닌가, 너무 높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자존감은 성취와 연결 지어라. 두 번째, 성취의 기준은 내가 정하라. 세 번째, 성취의 기준을 너무 높지 않게 정하라. 이 세 가지를 잘 조물조물 버무려서 저는 저의 자존감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항상 제 안의 욕망을 들여다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적나라한 욕망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그거를 검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저의 내면에 있는 제가 바라는 그 적나라한 욕망을 최대한 자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가? 난 어디까지 갖고 싶은가? 내가 도달하고 싶은 커리어적인 단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저의 욕망을 많이 돌아보고 실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활에 비춰보았을 때 합당한 정도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 목표를 정하는 거를 계속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게 내가 삶을 살았거나 혹은 결과가 안 좋거나 그러면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졌다가 또 어떤 날은 내가 열심히 잘 지낸 것 같다거나 운이 좋아서 결과가 좋다거나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의 자존감을 관할하는 주인이 되려면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바람, 기대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두 번째 단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바람이나 기대에 맞춰서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어요. 내 힘으로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것이라면 기대를 버리는 것, 저는 이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대하고 실망하지 말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건 그만큼 독립심, 자립심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전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관할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바라고 기대했다가 우리는 자주 실망하게 돼요. 상처받게 돼요. 그리고 그 실망과 상처가 나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때가 꽤 많지 않나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자존감 관리법, 자존감의 주인 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예전에는 참 바라는 게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에게, 사회에게, 학교에게, 친구에게, 친척에게. 근데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았던 만큼 저는 불만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상처받고, 분노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행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의 자존감의 주인이 되고 행복한 날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게 된 데에는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포기하는 방법을 배우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절대 나와 똑같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 수 없고 변덕이 심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나의 자존감을 쥐락펴락하게 둬서는 안 되고 기대를 버리고 포기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자존감의 주인이 된다면 좀 더 건강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의 삶의 질을 아주 높여주었던 명언 하나를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깨달음을 주었던 명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긍정적으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4가지 명제.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 과거는 지나갔다. 세 번째, 사람은 외롭다. 네 번째, 인생의 의미는 없다. 저는 이 4가지 행복의 명제가 정말 제 인생을 많이 행복하게 만들어줬고 자존감 관리도 덩달아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이 행복의 4가지 명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기대를 버리고 포기하는 법을 배워라 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의 설 ASMR은 준비하고 촬영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아무래도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실되게 다가가고 또 실제로 저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있는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